이거 여자들 찔리는 여자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썸남이 생기거나 꼬시려고 하는 남자가 생기면은 자기 사진으로 어필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 여자들이요, 사진을 올렸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썸남이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남자인 친구들이나 후배들, 동생들한테 연애 관련 조언을 해줄 때 이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프사를 는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카톡 프사로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 걸으라고 해요. 연애 어느 정도 해보신 남성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네이트판 토커들의 선택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제목이 걸러야 하는 카톡 프사라고 합니다. 네이트판에 블라인드 글을 네이트판으로 누군가가 퍼간 거네요. 글을 읽어보면은 카톡 프사만 보고 빌런 거르는 법이라는 글이에요. 어제 늦은 밤에 올려봤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서 다시 올려봐. 심리학 복전했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좋아해. 어느 정도 잘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써볼게. 사람 많이 만나야 하는 일도 했어서 이제는 카톡 사진이나 첫 메시지 말투만 봐도 어느 정도 알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편임. 나름 경험에 의한 빅데이터야. 당연히 100%는 아님. 단지 지뢰 피하는 용도로만 봐줘. 책 페이지 사진. 고학벌 아니고 다독가 아님. 실제로 책 많이 읽는 사람들 아는데 프사에 책 올린 거 한 번도 못 요거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것도 분명히 예외 케이스는 있겠지만 진짜 막 명문대에 다니고 무슨 막 박사학위 밟고 막 이런 사람들이 책을 자기 프사에 올렸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스타에는 종종 올리는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책 읽다가 어떤 뭐 괜찮은 문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그 부분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제정신 아닌 거는 그거는 100%야. 그 뭐야,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이런 류의 책들 있잖아요.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약간 이런 책들. 그런 책들에 감명받아서 이렇게 밑줄 그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조금 저도 조금 선입견을 갖고 봐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각종 글귀. 멘탈 약한 사람들 많고 역시 고학벌 아님, 다독가도 아님. 각종 글귀가 사실 그 책 페이지 사진이랑 살짝 비슷한 결이죠. 그리고 일하는 짤, 대부분 월급 루팡들. 일하는 짤은 근데 일하는 짤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약간 그 예체능 계열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거를 이제 남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월급 루팡이라고 할 수 없고,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하는 거를 프사로 해놓는 경우가 있나? 나는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는 있다. 그 약간 제 기준에서 좀 꼴보기 싫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카톡에다가 자기 오늘의 업무 같은 거를 카톡 상태 메시지에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뭐 메모 어플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상태 메시지에다가 무슨 뭐 며칠까지 무슨 업무 완료, 며칠까지 무슨 주문 완료 막 이런 거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친 남친 및 커플 사진 자꾸 여러 장 올리는 사람들. 만나면 애인 욕만 하고 맨날 헤어졌다 붙었다 난리법석. 실제로 조용히 잘 만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예 안 올리거나 한두 장 올려놓은 거 잘 안 받고. 이거는 약간 케바케이긴 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런 친구들 많죠. 어릴 때. 근데 어느 정도 그 나이를 조금 먹은 사람들이, 20대 후반 이상 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조금 주변에서 꼴사납다고 할 법하죠. 근데 막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20대 초반, 예를 들어 뭐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연애를 뭐 한두 번밖에 안 해봤어,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귀엽게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나이도 먹었고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인데 이렇다고 하면은 조금 꺼려지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 명품 사진 다수, 빌린 명품 다수, 금은방에서 제작한 짭 주얼리 많이 하고 다님, 사치에 비해 본가는 별로, 물론 진짜 부자일 수도 있음. 저는 명품 사진 다수 올리는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여도 안 좋아합니다. 뭐 가짜 부자, 진짜 부자 뭐 이런 거 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품 사진을 막 자기 뭐 인스타든 뭐 카톡 프로필이든 어디든 막 이렇게 치렁치렁 올려놓는 사람들 자체가 저랑 성향이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들입니다. 부부끼리 마주보면 행복한 얼굴 사진, 부부싸움 크게 하고 돌연 이혼함, 가족 뒷모습이나 실루엣 말고 얼굴 완전히 자세하게 나오는 사진 말한 거.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자기 남들이 되게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 부부끼리 사진 올리는 것도 안 돼? 근데 대체 그러면 어떤 사진을 올려야 맞는 거야?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부부끼리 마주보면 행복한 얼굴 사진을 올리면 부부싸움 크게 하고 돌연 이혼을 한다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조금 억가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리섭 저 새끼 지가 부부끼리 마주보면 행복한 얼굴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다, 저지를 말하는 거 보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그런 사진 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억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학생들이 준 편지 사진, 교사 후회하는 글이나 학생들 욕하는 글 블로그에 자주 올림. 이것도 억가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뿌듯해가지고 올릴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조금 억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상매 연락 안 됩니다. 꽤나 빠른 답장. 이거는 약간 제가 찔리네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저는 실제로 답이 잠깐만요. 저는 지금 보면 최장 기간 확인을 안 한 카톡이 2024년 1월 3일 거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카톡 같은 경우에는 확인조차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케바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상매. 주어진 일도 제대로 안 함.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그거는 안 좋아하게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명언 같은 명언충이라고 하죠, 흔히. 명언 같은 것들을 상태 메시지에 적어놓는 사람들을 저는 왜 싫어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만나면 재미가 없어서 싫어요, 저는. 존나 재미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냥 거의 틀딱 감성인 거지. 자기 무슨 카톡에다가 무슨 뭐 그냥 진짜 명언충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람들은 뭐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은 존나 재미없고 뻔한 소리밖에 안 하고 무슨 진짜 뭐 그래서 저랑은 안 맞아요. 이런 분들 뭐 최선을 다하자뿐만이 아니라 제 상태 메시지에다가 자꾸 무슨 명언 같은 거 적어놓는 사람들, 명언집에 나올 법한 얘기 써놓는 사람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굳이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뭐 이분 뭐 용찬우인가요? 용찬우세요? 저는 바디 프로필 사진을 막 한 10장 막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면 한 장 정도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좀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거 갖다가 무슨 뭐 바디 프로필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리학 전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인싸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좀 묻어납니다. 인싸들 그리고 행복하게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약간 이런 것들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조금 이 분석글에서 조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저는 심리학도 나부랭이도 아니고 그냥 고졸딸이지만 감히 심리학도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금 유출을 해보자면 이런데 좀 많이 긁혀있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아니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찬우가 바디 프로필을 굉장히 내려치는데 제 주변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바디 프로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남자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도노 변호사님도 바디 프로필 찍었죠.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들도 바디 프로필 되게 많이 찍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근성 있고 뭐를 하면은 반드시 끝을 보는 성향들이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디 프로필 한번 찍는다고 그러면은 꼭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까지 발작하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뭔가 인싸에 대한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쿠로미, 스노피 등 역시 멘탈 약함. 예전에 그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 프사가 스노피 막 이런 거 아니었나? 스노피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민서 번호가 그 공개됐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무슨 뭐 애니 프사 막 이런 거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사진, 지금 못생김. 이건 맞다. 이건 맞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역변을 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진이라든지 되게 30대 여자들이 20대 초반 사진, 화질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심지어 그 당시 사진도 다 보정한 거야. 보정한 걸 올려놓고 내 젊었던 시절 그립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이 캐치를 못하는 거. 이분 캐치 못하는 게 뭐냐? 여자들이요.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올렸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썸남이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여자들 기준 그냥 30대 초 아니면은 뭐 빠르면 2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여자들이요 어떤 썸남 같은 게 생기잖아. 근데 내가 지금은 뭔가 이 썸남한테 약간 조금 이렇게 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은 자기 되게 그 파란만장했던 시절 20대 초반 시절 고등학교 때 시절 이랬을 때 사진을 막 올리면서 와 이때로 다시 뭐 돌아가야지 살 빼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살 빼면은 다시 그때로 막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여자들 찔리는 여자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30대 여자들 중에 썸남이 생기거나 꼬시려고 하는 남자가 생기면은 자기 과거 사진으로 어필하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 사진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무조건 못생겼다기보다는 약간 그 여자의 경우 뭐 남자의 경우는 마찬가지. 남자의 경우에도 어떤 썸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살이 너무 쪄 있어. 근데 내가 살이 빠지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그럴 때 이제 과거 사진을 종종 쓰곤 하죠. 여행사진 100장 넘는 사람 적당히 말고 100장쯤 넘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만족 못해서 여행으로 도피하는 사람 많았어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여행사진을 어느 정도 올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글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일단 무조건 아싸고요. 이 사람의 프사도 여행사진일 겁니다. 근데 자기는 100장까지는 안 넘을 거야.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 정도로 저격을 할 거면 여행사진 한 10장 넘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 100장은 너무 까마득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도 여행사진이 한 수십 장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도 이제 비정상의 범주에 끼다 보니까 100장으로 아니 야, 어떤 사람이 여행사진이 100장이 있어. 그래서 이 글 쓴 사람의 이제 성향을 유추해 본다면은, 커플 사진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바디 프로필 같은 인싸들이 하는 문화도 정말 꿈도 못 꾸고, 여행 사진 같은 거나 간간히 올리는데 그래도 나는 100장까지는 넘지 않으니까 나는 정상인의 범주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리고 카톡 이름 예나인데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모티콘까지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꾸미는 애들은 이제 공주병의 관족이다라는 글이었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싸녀들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상상조차 못하다 보니까 이런 여자들은 이제 관종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굉장히 자기애가 뿜뿜하고 약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무슨 뭐 누구 공주 막 이렇다는, 실제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 안 해도 약간 애교스럽게 쓰는 여자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여기서 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런 타입 아니에요. 괜히 또 제가 이런 여자들 실드 친다고 지 와이프도 맨날 저러고 다니나 보네 할 수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저보다도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이런 오글거리는 거. 근데 이런 약간 인싸 성향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분리 말을 하는데, 약간 성이 뭐 박씨야 그러면은 뭐 박블리, 뭐 성이 배씨야 그러면은 배블리, 막 이런 식으로 쓰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싸 성향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무슨 저딴 걸로 자기 닉네임을 정해, 완전히 미친 관종녀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자들 저런 경우 많아요. 개인적으로 피하는 사람, 무서워서 피하는 편, 이제 멘탈 약하고 정서 불안 많고 높은 확률로 관종이라는 게 지금 셀카 많은 사람, 프사 자꾸 바꾸는 사람, 프로필 100장 넘는 사람, 100장 넘으면서 공개 비공개 자꾸 바꾸는 사람, 카톡 투데이 설정해 놓는 사람, 디데이 등등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은 사람, 왕리본.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음. 그냥 내 빅데이터고 이제 만나기 전에 카톡 프사만 봐도 지랄일지 아닐지 판단 가능. 이분 약간, 이 사람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는데 레드필 코리아 재질이에요, 이분. 약간 장민서 재질입니다. 이 글 쓴 사람이 되게 관찰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뭔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이제 관종이다라고 이제 규정 짓는 사람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게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프로필 100장 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여기를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프로필이 한 50장만 넘어도 쎄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로 나쁘게 보려면 50장 정도 아니면 30장 정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100장이 안 돼. 이 사람도 수십 장은 돼. 지금 여행사진으로 수십 장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중년층 노년층 제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부모님은 지금 프사가 100장이 넘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깔 수는 없어. 그래서 중년층 노년층은 제외를 해둔 거야. 100장이 넘지만 자기 부모님은 오히려 중년층 노년층 같은 경우에 100장 넘는 경우가 잘 없죠. 근데 자기 부모님은 일단 100장이 넘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한 50장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자기 프사가 50장 이하였으면은 커트라인을 50장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인정합니다. 셀카 많고 프사를 자주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셀카가 많은 거의 기준은 저도 이제 수십장이라고 보고, 프사가 여러 장 있는 거는 저는 거르라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차은우로 태어났어, 장원영으로 태어났어. 여러분들 같으면 셀카를 안 찍겠습니까? 나라면 하루에 15,000장씩 찍어요. 여러분들이 존잘존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얼굴을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 프사를. 그리고 자랑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존잘존예들이 이제 셀카 자주 찍어가지고 막 여러 장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편인데, 존잘존예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훈훈하게만 생겼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프사 자주 바꾸는 사람은 저도 조금, 왜냐면 제가 과거에 이랬었거든요. 제가 과거에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막 떨어지고 이랬을 때, 내가 프사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 때마다 찍어가지고 프사에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심리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제정신이 아닐 때 프사를 굉장히 자주 바꿨었어요. 제가 그 남자인 친구들이나 어떤 후배들, 동생들한테 연애 관련 조언을 해줄 때 이 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너랑 싸우고 나서 프사를 내리는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된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카톡 프사로 어떤 기싸움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상당히 피곤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걸으라고 해요. 그래서 연애 어느 정도 해보신 남성분들은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나랑 싸우기만 하면 프사 내리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애들한테 바로 돌직구 박아버리거든요. 나 이딴 짓 하면은 진짜 존나 유치해가지고 정냄이 떨어지니까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네가 그러면은 나는 너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미안하고 막 사과하고 싶고 무섭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더 정냄이가 떨어지니까 제발 이렇게 추잡한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바로 극딜을 받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뜨끔해가지고 나 원래 그냥 원래 나는 그냥 이렇게 자주 바꾸거든? 오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막 이래. 그래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싸우고 나서 이러면은 난 너한테 정내미가 더 떨어지기밖에 안 하니까 여태까지 만난 남자들은 네가 이렇게 푸사 내리고 하면은 사과를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면은 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일단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거, 싸웠는데 프사를 내린다 이런 여자는 정말 피곤한 여자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까지는 가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결론, 남들한테 지나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결핍인 것 같다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인드 댓글을 보면은 이래서 내가 기본 프사에서 안 바꿈 사진 안 올림. 근데 대체 저러면 안 걸러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요 인싸들은 그냥 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인싸들은. 그러니까 진짜 뭐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지내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회생활을 하고 인싸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쓴 거에서 안 걸리는 사람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기준이면은 무슨 카톡 프사에다가 증명사진이라도 올려놔야 될 것 같아. 뭐 여행사진 올려도 된다고 했지. 여행사진 100장 이내로. 왜냐면 이 글 쓴 사람 본인도 여행사진은 자주 올리는 사람이니까. 진짜 너무 유치하다 진짜. 이거랑 지인들 카톡 목록 대조해보니 개웃기네. 맞는 거 있는 듯. 상태 메시지 카톡 만든 일에 한 번도 바꾼 적 없고 프사 2년에 한 번 바꾸는 나 어떤데? 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블라인드 댓글은 어느 정도 봤고요. 네이트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 쓴 사람도 정신병 있을 듯. 아니 그럼 대체 뭘 프사하는 거. 근데 카톡 프사 자주 바꾸는 애들은 진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음. 관종이거나 애정결핍이거나 정서불안임. 하루에 한두 번씩 바꾸는 애들. 맞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었죠. 저도 20대 때 정서불안이었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었습니다. 반은 맞다고 본다. 정병이 정병을 알아보는 법. 저 글 쓴 애도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딱 알려준다. 음식 사진, 음식 좋아함. 가수 사진, 가수 좋아함. 배우 사진, 배우 좋아함. 여행 사진, 여행 좋아함. 명품 사진, 명품 좋아함. 아이씨, 뭐야 이건. 아무튼 상대방 사진 보고 저런 거 따지는 새끼만 걸러도 정신병자는 피할 수 있음. 쟤는 그냥 염세적인 거지. 저걸 보고 프사 내리고 그러지 마라. 그냥 너답게 살아. 프사도 남 눈치 볼래? 빌런티 내면 그때 차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 말에는 반만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프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카톡 프사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톡 프사라는 거는 남한테 보여지는 내 첫 인상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인상, 내 명함. 그래서 내 카톡 프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볼 것인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올려놓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말도 할 겁니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네가 먼저 걸러야 된다라는 정말 구시대적 틀딱들이 할 법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해. 대부분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카톡 프사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애니 사진이든 뭐든 너만 당당하면 올리면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굳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굳이 씹덕 같은 이미지를 처음부터 주고 어떤 만남을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글 쓴 사람이 염세적이라는 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 글 쓴 사람은 무조건 이 본문 글을 쓴 사람은 무조건 아싸예요. 친구도 별로 없는 아싸일 겁니다. 근데 프사를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조금 반대입니다. 나는 알바 구했는데 카페 매니저 카톡이 씹스러워서 도망침. 배경사진은 권은비 가슴골 보이는 사진이고 프사는 아이언맨 뻑큐 사진이님. 그러고 상매가 인간답게 좀 삽시다 였어. 과거 카톡 프사 기록도 존나 화려해서 하루 일하고 도망침. 맞아. 저런 식으로는 이제 빌런을 판단할 수는 있는 거지. 저거는 제가 어떤 사진을 정확하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 정도는 이제 대충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정상이구나 아니구나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프사 자주 바뀌거나 바디 프로필 사진, 셀카 사진, 커플 사진 등등은 공감함. 역으로 묻고 싶다 그러면 대체 무슨 프사를 해야 하는지, 구름 바다 같은 걸 해야 하나? 심리학 전공자인 나나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맨날 심리학 복수 전공했다는 사람들은 꼭 자기 심리학 공부했다며 떠들어대면서 자기가 인간 통달한 듯이 얘기하는지 빡침. 왜 저래? 제일 걸러야 하는 사람은 이런 글 쓰는 사람. 글 쓴 애가 좀 모자라 보인다. 존나 피곤하게 사네. 이런 글 쓰는 애들 특 심리학 복전 공부했다고 함. 아무튼 은근히 잘 맞는 카톡 프사별 성격 유형이라는 짤이 있어요. 그래서 셀카만 올림,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폭발함, 바프 운동사진, 인싸 또는 과몰입 헬스러 둘 중 하나, 옆모습 사진, 남을 많이 의식하는 편, 보통 BGM 걸어둠. 프사 없음, 현생사느라 바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그냥 게으름. 풍경사진은 인싸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드러내고 싶은 편. 남이 찍은 사진은 높은 확률로 남사친 여사친 많음. 공부 또는 일하는 사진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다. 명언, 감성 글귀, 보통 글귀랑 정반대로 살고 있음. 약간 가볍게 보면 좋은 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런 조사가 있어요. 호감 가는 이성의 SNS 프로필 사진 유형은? 이라는 질문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자연스러운 셀카가 이제 가장 좋다 60%, 그리고 타인이 찍어온 사진은 25%, 그리고 여행 사진이 7%, 애완동물이 5%, 그리고 여자가 보는 이성의 호감 프로필 사진이래요. 그래서 여행 사진이 46%, 타인이 찍어준 사진이 33%, 자연스러운 셀카가 10%, 일상 사진이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호감 이성의 프사 유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비호감인 이성의 SNS 프로필 사진 유형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명품이나 노출 수위 높은 자기 과시형이 66%. 이거는 뭐 다 사실 당연하긴 하죠. 그리고 코믹 짤방이 20%, 무배경이 8%, 연예인 사진이 3%. 그리고 여자가 봤을 때는 남자의 비호감 프로필 사진이 아이돌, 스포츠 스타로 프로필을 설정한 팬클럽형이 72%, 그리고 근육질 못 뺀 사진이 15%, 애니메이션 사진이 8%, 자동차 사진이 3%.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레드필 코리아 장민서 같은 경우에 레드벨벳의 슬기님을 자신의 카톡 프사로 해놨던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레드필 최고 권위자이신 90만원에 달하는 연애 강의를 팔고 계셨던 장민서님의 카톡 프사는 레드벨벳의 슬기님이었어요. 안 걸리는 데가 없구나. 안 걸리는 데가 없어 아주. 아이고 참. 아무튼 간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재미삼아 보기에는 좀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분석 중이고 이제 MBTI가 T다 보니까 이 글 쓴 사람의 유형을 저도 모르게 파악하게 되는 글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분석 같은 걸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어. 자기가 못 가진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항상 나쁜 거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싸인 사람들은 아싸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병신들 왜 저러고 살아? 라는 경우가 많고, 아싸인 사람들은 인싸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병신들 왜 저러고 살아? 쓰잘데기 없이 자신을 왜 드러내고 살아? 저 관종 새끼들 하면서 뭔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후려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글에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자기가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후려치는 것 같은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재미로 보기에 좋은 글이었다. 검정색 배경화면을 프사로 해놓는 건 어떤가요? 적어도 뭐 인싸처럼 보이지는 않겠죠. 근데 본인이 남자고 어떤 번따 같은 걸로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팅 어플 같은 걸로 여자를 만나려고 한다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문에서 봤을 때 무슨 여자들이 남자의 여행 사진이 있는 게 가장 좋다, 호감 사진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실제로 아는 남자를 떠올렸을 때 그러는 거고요. 내가 어떤 번따 같은 걸로 여자를 만나려면요, 일단 내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걸로 프사를 해놔야 됩니다. 남이 찍어준. 그러니까 여행 가서 남이 찍어준 사진을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 걸로 따졌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전문 프로필 사진을 프사로 하는 건 어때요? 괜찮은가요? 자기과 시험 같은가요? 그러니까 저런 사진 같은 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메인 프사로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 5번째 있는 프사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프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사진, 남들이 찍어준 사진 같은 걸로 해야 되고요. 저런 뭐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으로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당연히 잘 나왔을 테니까 보정도 멋있게 돼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툭툭 던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4, 5번째 정도 프사로 두는 게 맞고, 메인 프사는 정말 내추럴한 걸로 놔야 너무 심한 관용 같지 않고 그렇게 보입니다.